네, 저희가 UI, UX를 다루는 직군이죠. 네, 그래서 UI, UX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UX라고 그러면요, UI 이거 뭐 세미나의 주제로도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저 인터페이스 안 쓰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UI라는 게 이제 처음에 등장하게 된 게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관련된.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성에 대한 연구, 뭐 빌 모그리지,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데서 이 단어를 좀 사용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되게 얼마 안 된 거지. 1980년대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거의 대중화가 이제 되기 시작할 그런 무렵이고요. 여기 보면은 아주 기념비적인 이름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줬던 잡스, 네, 일들 이런 뜻이잖아.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에서 이제 이런 그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산업용 컴퓨터를 보고 이 사람들 이제 응용을 한 거죠. 하여튼간 응용해서 그 대중화시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를 성공시킨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 OS.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옛날에는 명령어를 쳐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명령어를 치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UI 변화를 본다면요. 이 컴퓨터의 UI 변화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CLI라고 해서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검정창에다가 막 명령어 쳐가지고 옛날에 컴퓨터를 키면은 무조건 명령어 쳐야 돼. 게임 하나를 해도 명령어를 쳐야 돼. 네, 그래서 명령어 쳐서 저도 게임을 한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명령어를 텍스트로 입력하는 게 CLI고요. 그 다음에 GUI. 요게 이제 스티브 잡스도 화면에다 구현한 거잖아. 책상 위에다가 종이를 끌어다 놓고 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직접 조작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걸 만든 게 GUI예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요것 때문에 UI, UX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픽 환경을 기반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들이 나오긴 했어도 GUI는 없어지진 않겠죠. NUI라는 게 나왔다. 그럼 Natural User Interface. 그러면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죠? 불 켜, 불 꺼. 뭐 이렇게 하면 소리 나고. 뭐, 나 우울해, 우울한데 음악 틀어줘. 그럼 음악 틀어주고. 다른 음악, 그럼 다른 음악 틀어주고. 이런 게 이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문 인터넷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나는 쓰려고 쓴 게 아니라 뭐지? LG 뭐 U 이런 거 쓰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코드에 사물 인터넷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를 내가 폰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뭐 그런 거 사물 인터넷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기타 등등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근데 아무리 이런 게 나왔어도 요런 거를 사물 인터넷을 오거닉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다 UI야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란 말은 여기 GUI부터 나오죠 보니까 GUI부터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네. 커맨드 라인은 기본적인 명령.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 발전이라면 발전될 수 있다고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GUI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UI가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그냥 UI 좋은데? 이런 얘기 해. 뭐 일반인들이 UI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길 가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UI 좋다. 하는 일이 뭐세요? 한번 물어봐야 돼. UI란 말은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통에서 일을 했거나 뭐 디자이너였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UI는 뭐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흔히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UI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빨간 표시 해야지. 중요한 말 표시. 드로잉 어디 갔어? 요거. 사용성. 이게 좋은지 나쁜지 영어로는 유서빌리티라고 하거든요. 유서빌리티. 네.
사용성. 그럼 사용성이 뭐예요? 사용성. 이 말도 되게 어색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좀 편하죠. 편리성. 그러면 쓰기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편리하다. 되게 편리해. 사용성. 사용성이란 말은 약간 중립적인 말이에요. 사용성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그럼 편리하다. 편리한 거잖아, 그거. 그치?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준을 갖다가 사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use, 사용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잖아. use, use이라는 게 뭐예요? 사용하다 이런 단어잖아. 유서빌리티는 그걸 명사형으로 만든 거야. 사용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봤을 때 그 UI가 목적에 맞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목적이 뭐 하는 건데 거기에 맞네? 이런 식으로 쓰기가 편한 거지. 예컨대 디자인이 좋다 하고는 틀려요. 문이 하나가 딱 있는데 문에 손잡이를 막 동글동글하게 멋있게 막 컬러풀하게 막 멋있게 만들었어. 그런데 문 위에다가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위에다 달아놨어. 그래서 문 여는 사람마다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야 돼. 키가 작은 사람은 잡기도 힘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야? 불편해. 이러는 거죠. 저기서부터 보고 오면서 저 뭐야? 손잡이야. 멋있다 손잡이.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달아놨어? 딱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용성이 안 좋은 거야. 사용성 점수가 떨어지겠지. 디자인 점수는 만약에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았다면 사용성 점수는 2점 또는 1점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사용성이라는 건 그거야. 그래서 예전에 UI, UX라고 이제 보통 UI도 얘기하고 UX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의 차이만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게 UX예요. 익스피리언스에서 나온 말이 UX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UI를 바꾼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UI, UX 얘기할 때 요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지금은 로그인을 바로 하지 않아서 좀 옛날하고 달라졌거든요. 이게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따로 들어와 버리잖아. 옛날엔 그냥 한쪽에서 로그인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옛날에는 라이코스도 있었고요. 뭐 지금 야후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하잖아. 그런데 야후도 있었고 다 로그인이 다 있었거든요. 회원가입 받으려고 아주 서로 경쟁이 치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그인이 다 이쪽에 있어요. 우리 다음도 보면은 다음도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로그인 눌러지는 게 있거든요. 클릭을 이쪽에다 하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안 돼 있었어요, 처음. 이거 혹시 기억나는 분은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이잖아. 전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봤던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로그인이 다 걸려 있었어요. 다음뿐만 아니라 네이버 얘네들도 다 옛날에도 네이버가 잘 나갔었거든요. 네. 초창기부터 얘네들은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쪽으로 옮기더라고 로그인 창을요. 그래서 이걸 왜 옮겼을까? 자, 처음에 UI를 구성할 때 사람들이 이제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할 때 딱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은 글을 어느 쪽부터 읽어요? 시선이 이쪽부터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글을 항상 이렇게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닿는 공간에 로그인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쪽에다. 로그인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해서 서비스를 쭉 돌렸어. 근데 사람들의 또 의견 이런 것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석을 할 거 아니야. 이 사이트를 오픈한 다음에 UI에 대해서 분석을 계속해요. 사용성을 이제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로그인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를 60% 이상 나온다 이거죠. 그 의견이. 그래서 왜 그러지? 이게 왜 불편한 거지? 이쪽에 놓은 게? 그랬더니 이 사이트 전체를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생긴 마우스 포인터가 사람들이 딱 마우스를 잡자마자 오른손잡이가 굉장히 많죠. 오른손잡이가 딱 손을 잡게 되면 이쪽 영역으로 끌려가 있을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동시키려면 마우스를 쓱 끌고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시선은 이쪽부터 읽어간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게 접근하기가 더 가깝고 쉽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른손, 오른쪽. 그래서 네이버가 이걸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음도 오른쪽으로 바꾸더라고요. 이걸. 라이코스도 바꾸고 야후도 바꾸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네이버가 잘 나가니까 다 따라하는 것 같아. 그랬는데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UI, UX 요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용성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 유서빌리티라는 거는요. 우리 제가 사이트 알려드린 거 있죠? 어워즈 사이트. 오늘도 뭐 어워즈에 뭐 올라왔을 텐데 뭐 어제 저녁에 올라온 거였구나. 네, 어제 오후 하루에 2번 바뀌더라고요. 시간대가 우리랑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네들도 평가 점수가 여기 앞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유서빌리티라는 항목이 여기 있어요. 그냥 디자인 점수가 있고요.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 전체적인 디자인 그 감을, 색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고요. 유서빌리티가 사용성, 이게 좋냐는 평가 점수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이냐, 컨텐트, 내용이 어떠냐, 모바일에서 어떠냐 이런 평가 항목들이 쭉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게 UI가 사용성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적에 맞게 편리하냐 이거.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컨텐츠라는 걸 중요하게 봐요. 내용이 볼만해야 되거든. 화려해. 근데 볼 내용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와.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사용성도 좋아야 되겠지만 컨텐츠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좋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기까지 하면 좋겠죠. 아무도 안 해봤던 새로운 어떤 그런 디자인이다 하면 좋겠지. 근데 이거는 뭐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요. 이건 디자이너들이나 뭐 UI, UX 설계자들이 좀 잘 뽑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 유서빌리티를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또 평가의 유서빌리티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막 여러 사람들이 저기 눌러보시면 여기 분석 내용으로 막 들어가서 저희 사이트로 들어가게 여기 링크가 어제 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vote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누가 여기 참여해가지고 전문가들이에요. 누가 참여해가지고 몇 점 줬는지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래서 네, 요 UI 평가 기준에 따른 요 구체적인 거. 그러면 사용성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5가지. 그럼 5가지 정도로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용이성, 용이성, 쉬울 이자, 쉬워 되게. 그래서 처음 보는 건데 어려워 보여. 그러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 복잡하네? 안 할래. 딱 봤을 때 쉬워 보여. 그래서 뭐 아이들도 쓸 수 있다고 아이폰이라고 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왜 아빠가 직장 끝나고 집에 왔는데 4살짜리 애가 직장 상사 부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죠. 크크 탁탁 뽀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네 뭔가 이게 뭐 이렇게 예? 제가 보는 거 아니야? 똑같대 자기 아들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누르고 다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쓰기가 되게 쉬운 거야. 뭐 게임을 벌써 실행시켜서 게임을 하고 있어. 안 가르쳐줬는데. 이런 거 용이 있어. 그리고 이제 사용법이 되게 쉽다고 해서 고급 기능을 못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쓰는 기능을 좀 더 고급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포토샵 쓰신 분들이 그래요. 나는 포토샵 가지고 간단한 것만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기, 색깔 약간 바꿔보고 이 정도밖에 안 쓰는데 시간당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받는 분이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일하고 한 50만 원인가 받아가는 것 같아요. 2시간이라고 딱 와가지고 센 거잖아. 근데 그 사람 화면을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포토샵을 단축키로 다 쓰시더라고요. 마우스는 한 번씩 잠깐 쓰고 단축키로 화면이 번쩍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요. 근데 이미지가
한 5분, 10분 보고 있는데 막 바뀌는 거예요, 이미지가.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야, 고급 사용자가 쓰는 포토샵은 완전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건 이미 사용법을 익힌 사용자들이 수준 높은 작업도 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기억성, 완전히 숙달되지 않았거나 사용한 지 오래됐다. 즉 자전거를 10년 전에 탔었는데 갑자기 연애를 시작한 남자분께서 여자분과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걱정을 하는 거죠. 나 자전거 타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 못 타면 어떡하지? 그것도 2인용 자전거 타재. 여자분을 태우고 나도 또 타야 돼. 어떡하지 했는데 다리를 굴러봤더니 기억이 난다. 감각이 느낌이 나 탈 수 있네. 나 잘 타네. 이거야. 오랜만에 써도 잘 기억이 나. 이게 사용성이 좋은 거예요. 사용성이 뭐가 좋은 건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오류성. 시스템을 쓰다 보면은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 빨간 막 글씨가 막 나오고 막 이상한 화면이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잘못 처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났더라도 사용자들이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난 것처럼 이렇게 관리자에게 뭐 문의해 주세요. 또는 뭐 이 페이지는 현재 쓸 수가 없으니 메인으로 가세요. 아름다운 페이지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고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류성, 오류율이 낮아야 되고 실수를 했더라도 잘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satisfaction, 우리 이런 단어 되게 유명하죠, 이거? 네, 만족성.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거야. 내가 쇼핑하러 딱 들어갔어요.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이 겨울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옷 하나 사야지. 근데 내가 찾는 옷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게 너무 어렵게 돼 있어. 그리고 막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게 결제가 너무 막 힘들어. 막 잘 안 돼. 미치겠어. 만족하지 않아. 그 쇼핑몰은 다시는 안 가. 그래가지고 다른 쇼핑몰 여기 딱 해가지고 다음 했더니 바로 결제도 돼. 취소도 바로 금방 돼. 요즘 그렇게 만든 쇼핑몰들이 인기가 많죠. 네, 쉽게 결제, 쉽게 취소도 하고 반품도 쉽고 막 이래야 되잖아. 만족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사용자들의 니즈, 이거는 그 회사 가시면 많이 써요. 우리나라 단어가 그 요구사항이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나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 다 니즈라고 그래. 니들이 니즈를 알아? 이래. 네, 니즈. 사용자 요구사항. 니드에서 나온 거잖아. 니드. 니드 요구하다. 근데 니즈. 그럼 이거 명사로 쓴 거야. 동사로 쓴 게 아니라. 요구사항들. 요구하는 것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니즈. 그래서 국어사전에 니즈란 요구사항들이라고 국어사전에다 써야 돼. 그 정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니즈 그러는데 사용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거야. 그냥 만족이 아니야. 그래서 사이트가 뭘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 목적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평가 기준이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용이성, 효율성, 기억성, 오류성, 만족성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UX라는 얘기가 나온 건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죠. UX는 뭐라고 했어요? UI를 써봤더니 어떤 부분이 UI를 개선해야겠더라. 그게 UX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또 있는데 그냥 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왔을 때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fun, 재미 요소, 감성, 재미, 부가가치, 사용자들에게 이런 걸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쇼핑몰 얘기도 드렸지만 뭐 이렇게 구매를 하다가 재미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사는데 그 UI, UX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막 팍팍 터지면서 갑자기 결제 막 이렇게 재미있게.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이런 걸 대두하게 됐고요.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UI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제 기대를 하겠지. 야, 뭐 오픈한데 어떤 사이트가 오픈된대. 그래? 그 사이트에서 내가 뭘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기대를 딱 해. 사용자 이제 오픈해서 오픈날 이제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야. 야, 이거 클릭해보고 야, 이거 잘 돌아가는데 근데 이건 이상하다. 이건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 쌓인 다음에 사용자 반성. 사용자가 반성하겠어요? 사용자들이
낸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 UI UX 설계자들. 그래서 야, 이런 점들이 안 좋다고 나왔어.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클릭하는 게 이쪽이 더 편하대, 불편하대. 뭐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UI를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UI를 적용한 대상들의 고객에게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로서 이렇게 사용자 기대 경험 반성이 계속 도는 거야. 이게 도는 거야. 그러면서 UI를 개선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이런 거야. 옛날에는 막 정신없이 다 자기네 광고하려고 간판을 건물 밖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사람들이 뭐가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몇 층에 가서 뭘 사려면 여기 뭐 어디 있더라? 못 찾아. 근데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큰 거만 딱딱딱 놓고 사이드에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어떤 그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뭐 계산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UI, UX에 대한 개념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UX 개념 경험의 흐름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또 있는데 이런 얘기는 제가 UI 얘기를 또 한 번에 다 하면 또 그죠? 너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UI 얘기만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드렸고요. UX 얘기는 또 내일 또 이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라는 건 아시겠죠? 사용자의 사용성, 사용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UI를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UI, UX라는 걸 항상 보실 때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 이제 DB컷에서 자기가 만들 사이트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분야에서 여기 보니까 두산 디지털 있는 데를 눌러볼게요. 두산 디지털, 두산 큰 회사죠. 여기에서 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하나 봐요. 난 두산에서 이런 서비스 하는 것도 몰라. 일부러 모르는데 눌러본 거야.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무엇이 파악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UI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이트를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일반인이 들어오는 사이트가 아닌지 모르겠어. 일반인이 들어오는 사이트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에서 딱 보니까 서비스 인더스트리 회사 소개, 홍보, 고객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 소개? 근데 이런 걸 눌러가지고 내가 회사를 파악하려고 하겠어? 처음에 딱 들어오면 첫 화면에 보이는 것부터 보겠지? 두산의 새로운 뭐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 글로벌 IT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게 뭐 한다는 거지? 누르는 것도 없어. 그냥 홍보인가 봐, 홍보. 밑으로 내려볼게요. 뭐 분야별로 뭘 하나 보다. 경비 처리 솔루션, HR, 휴먼 리서치. HR이라는 단어도 알아야지 본인이 알지. 인사 시스템이 HR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 나가. 구매 업무 시스템. EDR, MDR 뭐 이런 솔루션도 만들어준다. 얘네가 뭐 솔루션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걸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목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걸 팔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두산 이노베이션이 뭐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광고를 해주고 있네. 무엇이든지 물어보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 견적하고 뭐 이런데 의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오겠구만.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고 문의 내용도 여기다 놓고 그렇게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러면 회사 소개 인사말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경영 혁신은 어쩌고저쩌고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경영 혁신까지 도와주는 뭐 그런 일을 하나 보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전달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가가 들어와서 봐야지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좀 UI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에 맞는 사용성을 나는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보다가 뭐야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눌러보면 뭐 자세히 보게 하면 뭐가 나오나? 아,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긴 나오네요. 정보가 그렇게 친절한 것 같진 않아요. 설명을 그냥 적당히 해놨어요. 네, 좀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내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용성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놔야지 그냥 자기네들이 보기 좋게만 만들어놨다? 뭐 허옇고 뭐 이런 거 나오고 모바일로 이렇게 해보면 모바일 변화는 잘 돼 있네. 그래도 뭔지 알아야지 뭐 목적성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UI, 유저빌리티가 사용성이 별로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든지 딱 봤을 때 한눈에 이게 뭐 하는 데인지 탁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를 쫙 분석하시면서 이 사이트가 목적성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구나. 이런 사이트를 선정을 한번 해보세요. 딱 봤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파악이 빨리 된다. 1분, 2분 안에 파악이 됐다.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사용하는 법도 알겠어. 탁탁 하면은 어디에 가서 정보를 보면은 바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와야지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만 더 봐볼까? LG CNS. 여기는 유명한데 내가 여기 프로젝트 같이 들어가서 한 적이 있거든요. LG CNS는 유명한데요. 얘네들도 프로젝트 그 뭐지 솔루션,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만들어주는 회사야. 네. LG에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난 여기를 아니까 이렇게 오자마자 여기 무슨 회사인지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일반인들이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걸 보게 되면은 과연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시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조금 보기가 좀 편하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에러 나는 사이트 같은데? 이거 봐, 에러 나잖아. 내가 이거 버벅버벅버벅 할 때부터 알아봤어. 요즘 이런 에러가 많이 나요. 브라우저가 계속 바뀐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에러 나는지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면 안 돼. 빨갛게 막 뜨잖아, 에러 나. 네. 신경 안 쓰나 봐요. LG인데. 대 LG께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이 더 많이 드나 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UI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주 전문적인 식견이다 그런 게 다른 게 없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성의 사이트에서 UI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편리성, 즉 목적에 맞는 UI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조금 불편하게 됐다 그러면 고치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제를 선정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좀 착안하셔서 주제 선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UI에 대한 얘기는 일단 일단락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